반갑습니다. 예.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 못된 판단입니다. 좀 진이라든지 이런 게 왜곡되지 않고 좀 변형되지 않고 잘 전달이 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간 회동 후폭풍이 주말을 지나서도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중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자, 보면 일단 지난주입니다. 지난 8일 날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패배에 베팅하지 말라라는 등등의 발언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그 다음 날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외교부가 우리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조금 한중 외교부 간 상황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상황은 지금 충분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국 대사를 각각 자국에 불러내서 초치를 한다는 건 양국이 지금 팽팽하게 맞섰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중 수교 이후에 이렇게까지 이 자국의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항의한 맞조치를 한 것이 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한중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더 악화돼서 그야말로 대사를 본국에 소환한다든지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국은 어찌됐든 지금 장군, 멍군 한 셈이 됐는데 이 다음 수순이 마땅치가 않아요. 양국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네. 사드 때처럼 원사이드하게 내쫓는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도체가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대만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밖에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하는 국가가 없는데 네. 그중에서도 대만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사드 때처럼 완벽하게 무슨 기업들을 다 내쫓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쪽도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것이냐? 그것은 미중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상황을 좀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을 좀 관리해야 된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요, 지난 주말에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기자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노력을 폄훼한다 그러면서 여당을 비판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온라인상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리짜이밍이라고 불러요. 리짜이밍. 이제 이재명 이름에 대한 중국식 발음인 한국 중국 축구하는데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중국을 응원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중국 하수인인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인 거는 굉장한 수치이고요. 김준일 에디터, 리짜이밍,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한 수치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지금 상황 우리 김 에디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나이브했다, 아니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그렇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후에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잘 검증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 그날 저녁에 이제 만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주중 대사가 만난 겁니다. 한국 중국 대사가 만난 건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4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해가지고 덕담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중국 대사가 잘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제 종이를 이제 읽었는데 이거를 15분을 맞아요.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약속된 상황이 아니었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다가 이 부분을 예.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맥락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상황이고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런 국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높으니까 그러면 주변국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압박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현안들에 대해서 한중 현안들에 대해서 그것도 좀 강경하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만하게 게다가 이제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오만한 게 저는 오만하다고 느꼈고요, 실제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중국이 이렇게 뒤통수 친 게 솔직히 말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을 했었어야 되고 생중계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너무 쉽게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러면은 중국 외교가 그럼 잘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은 재무부 장관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작년에 미중 간의 교역량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6% 재작년보다 6% 정도 늘었거든요. 할 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한국은 지금 사실상 끊겼어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중요하긴 한데 동맹이 그렇다고 중국하고 완전히 척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냐라는 이런 문제제기 문제의식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준 변호사.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해서 이게 라틴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외교적 용어로 쓰이게 되면 일종의 불청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돌아가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비엔나 협약, 그러니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구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제든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라도 이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싱대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페르소나 논그라타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보통 자국에서 소환 조치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가 강제 퇴거하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추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싱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교적인 무례로 예전부터 말들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2010년에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그때 당시 중국 대사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를 했었어요. 네. 그랬을 때 통역하는 그 역할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에 그때 한국말로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장급 외교관이 주재국 장관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결례를 범한 거거든요. 상당히 외교적으로는 결례이고 그 이후에도 뭐 내정 간섭에 관한 어떤 굉장히 무례한 말들 예를 들면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참여하려고 하니까 전화해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네. 이런 설왕설래가 많았던 인물인데 사실 이번에도 이거는 사실 정치적 용어에 가깝다. 외교적 용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담긴 그 15분짜리 문서를 읽어 내려갔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이걸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사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페르소나 논그라타를 선언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행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 관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요소들도 많고 또 보복 조치를 상대방이 또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 추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해서 실제로 페르소나 논그라타 선언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민지수 기자. 그런데 이게 허준 변호사 듣고 보면 이전부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싱대사였고 어차피 이번 논란도 싱대사의 발언으로 촉발이 된 건데 중국 네티즌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집중포화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싱하이밍 대사를 우리 정부가 초치해서 항의한 것을 두고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좋게 말해줘야 미국의 반식민지고 아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국과 주종관계 국가다라면서 그런 한국이 중국에게 자신들의 강경함을 과시한 게 보기가 안쓰럽다 이렇게 아하.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대국 대사를 서로 초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릴 텐데 여기서도 아마 이 문제가 다뤄질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책방을 찾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게 2019년인데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 공개적인 만남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 조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제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방문하면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과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다고 했는데 지난 주말 만나서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이 얘기가 이제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여기 사진들이 쭉 있어요. 상대방 좀 밝게도 웃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 네, 조국 전 장관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봉사를 한 다음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다, 이렇게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여기 SNS 글에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도 담았는데요. 네. 19년도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쳤다. 그게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신은 자성하고 자책하며 감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조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들 이튿날에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평산책방이라고 적힌 이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조 전 장관 SNS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종우 실장. 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고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이종우 실장은 이 문맥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자,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사실 번역기가 필요해요. 네. 제가 딱 번역을 해드리면 출사표를 던지는 정치인의 경향이 좀 멋있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을 이어받아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라고 하면서 걸어 나가겠다. 상충되잖아요. 네. 고민을 한다 그러면 계속 고민을 해야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걸어 나가겠다. 네.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그건 결국은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길 없는 길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어쨌든 출마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미 2015년도에 출마의 뜻을 품고 혁신위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도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출마 안 하겠습니다. 저 혁신위원 해도 되죠? 하고 언론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번 양보를 했는데 이번엔 양보 못 하겠다. 친문으로서 내가 기치를 들고 출마를 하겠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통역을 들으니까 또 그럴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이전부터 출마설은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지난 4월에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그 뒤로 터널이 끝나고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민정수석 비서관,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좀 전에 이종근 실장 이제 통역도 그렇고 지금 조 전 장관 얘기 들으면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구까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구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심평 변호사였어요. 아마 지난해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지난해 3월에 관악구로 조국 전 장관이 이사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관악 쪽에 출마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설이 제일 많이 퍼져 있고요. 관악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에 하나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보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꽃길만 가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험지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부산. 부산이 뭐 민주당한테 상대적으로 이제 험지니까, 그리고 부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까 부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웅동학원, 부친이 이사장을 지냈잖아요. 그 경남 창원 진해구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럼 공천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아니면은 이를테면 공천을 지원할 자격주는 열어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김의겸 의원이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뭐 충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민주당이 아니길 바란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소속으로 당이 부담을 덜 안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대신 거기에 후보를 안 내는 거죠. 민주당이.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무소속이면서도 민주당 대표서, 야당 대표 선수로 이제 하는 그런 안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뭐 거의 출마할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 포함해서요, 조국 전 장관 이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제명의 진흙탕,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국 공천 줄 수 없다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선거에 나오려면 누구나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재판 한 번 겪어서 유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좀 총선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 진행이 된다면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심만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속속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뭐 출마 가능성이 항상 열리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총선 공천 룰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없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선거권 박탈하도록 공직선거법 규정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총선이 진행이 된다면 출마할 수가 있는데요.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되고 나서 이 형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 퇴직 사유로 지금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앞으로 다가올 이 총선 전국을 맞아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조금 깁니다. 양당 대표 아들 싸움에 이어 중국 공산당 지부장이냐, 일본 오염수를 선물 받았냐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한 기사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한 가상자산 투자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에 김 대표가 2년 전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개 주장했다는 사실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공수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아들이 그 회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회사 들어간 건 그 뒤입니다. 근데 그거를 엮어가지고 마치 뭐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들한테 도움 주려고 대표 연설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엮는 거는 제1야당 또 국회 압도적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억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코인은 나쁜 거고 코인 하는 사람들은 마치 범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코인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일보다는 코인을 더 많이 했잖아요. 예. 하루 종일 코인만 생각하고. 네, 김기현 대표 아들은 해당 회사의 주식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다라고 해명하며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인가요? 이런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발 제 눈에 들보부터 돌아보십시오. 그 아들의 성매매, 상습 도박 의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이런 얘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문이라고 하나요? 사서 한 번 했는데.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불을 지핀 이 난데없는 아들 공방. 과거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시절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당시 경쟁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자 이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아들도 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 글쎄, 뭐 둘을 부인은 나와서 뭐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양당 대표의 아들 공방, 오늘은 이 대사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먼저 김기현 대표, 중국 대사와의 만남으로 리짤밍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자 이재명 대표는 김 대표의 일본 대사와의 만남 저격하며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일단 이 성년이 되면 아들은 남이다 이렇게 했던 이재명 대표, 갑자기 김기현 대표 아들을 저격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당대표의 아들 문제를 거론한 건 그만큼 김남국 의원이 주도했던 그런 그 코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당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까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뭐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석을 한다거나 혹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지금 코인과 관련된 가상자산 투자 회사에 다닌다는 걸 부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건 계산을 충분히 대차 대조표로 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미진한 어떤 부분, 제가 부적절했다고 보는 부분은 그 계산에서 과연 이득이 있었을까? 저는 손해가 더 나지 않았을까? 그게 당대표가 지금 세 번째 이 대차 대조표를 제대로 못한 게 이래경 지금 그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난 것도 그렇고 김기현 아들 문제도 그렇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 아들이 이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적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일까요? 근데 이게 어떤 회사일지도 지금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어떤 코인을 소유하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그냥 그 회사가 코인을 담당하는 어떤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법적으로 이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로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상임위 활동 중에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죠. 오늘 이 교육위 전체 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이 김 의원을 향해서 여당 대표의 굉장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시죠.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지. 아이 의원님. 무슨 소리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좀 제소돼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상임위 교육이 어떻게 오노 이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아 의원님, 의원으로서 그러지 마세요. 동료 의원이라고 감싸는 거예요 지금? 동료 의원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비당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아유 참 부끄럽다. 교육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국회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방금 짧게 보신 영상만 봐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 앞으로 상임위 활동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되겠나요? 상임위 활동이 가는 데마다 이제 다들 물어보고 징계 뭐 이제 윤리특위에서 나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주목을 받을 테니까 사실 지금은 김남국 의원은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지금 욕을 먹는 상황이고 본인이 좀 성실하게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뭐 윤리특위는 진행되고 있고 특히 뭐 법사위는 가장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교육위로 가면은 교육적으로 안 좋다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이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가장 지금 각 정당의 대치 국면 꽉 막힌 대치 국면 아까 전에 여야 대표끼리 말싸움하고 여기에서도 다투고 이런 대치 국면을 보여주는 뭐 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당 대표 이렇게 계속되는 감정 싸움에 어렵게 성사되나 싶었던 공개 정체 토론 이대로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공개 토론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 토론 합시다. 국정이나 또 민생보다는 야당을 헐뜯고 또 비난하는 일로 결코 국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김기현 대표님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지금 분위기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 양당 대표 이 공개 정체 토론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전에 양당 뭐 이제 여야 대표들이 서로 논쟁을 주고받아도 사실은
가족은 안 건드렸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대표가 나서서 가족을 건드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대표가 최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양당이 다 이렇게 가족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어디선가 결론이 나와서 누군가 승리하고 패배했을 때 그 다음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민주당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 매듭 지어야 할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이번 한 주가 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한 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래경 이사장 사퇴 이후에 혁신위원장 인선은 어떻게 돼 가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 발표가 안 됐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뭐 다양한 루트로 추천받아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고를 한다라는 게 지금 물망에 오른 그 후보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발표 시점을 언제로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은가요? 네, 정해진 발표 시점은 아직 없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오늘 의원총회에 맞춰서 인선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네요, 보니까. 지금 장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발표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이래경 혁신위 관련해서 워낙 이 갈등과 논란이 컸다는 점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제일 문제점은 이제 내부 갈등이 좀 격화됐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내부 갈등이요?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 인선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혁신이라는 것의 자체의 어떤 의미라든가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이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당장 오늘 의총 후반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혁신기구 겨냥한 발언이 나왔어요. 네. 비명계 조홍천 의원이 뭘 하는 기구인지 합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론칭부터 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잘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혁신위원장 인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혁신위원장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외부 인사로 가닥을 잡았나요? 몇 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깊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김태일, 정근식, 김은경 이 사람들인가요? 제가 거기 논의 단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어려운데 언론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외부 인사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독립성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들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이름도 들어있고 보니까 외부 인사로 가닥을 잡은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지난번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되니까 이게 언론의 검증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제대로 당에서 검증이 못했다 비판이 좀 있어서 이렇게 3명은 좀 문을 띄워놓고 여론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 분 다 이렇게 교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중립적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제도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저 중에서 어제 기준으로 정근식, 김은경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들이 수락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참 이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급하면은 그러면은 김태일 전 총장은 수락을 했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대로 수락을 한 건지 어쨌든 거부하지는 않았고 당사자들이 약간 난색을 표하는 이런 것까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상황이 변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어쨌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혁신위원장.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욕만 먹는 거 하나, 그리고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지느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 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은 이거 욕만 먹고 독배를 마시는 격이 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거론되는 분이 이제 세 분, 외부 인사 김태일, 정근식, 김은경 교수인데
어떻게 이분들 중에 한 명이 된다 그러면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연착륙은 되겠죠. 연착륙입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다 아마도 이래경 전 그 내정자와 다르게 뭐 막말을 했다거나 뭐 아주 극단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기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너무 안정적이다. 네. 그래 혁신이는 뭐냐면 혁신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김진애 대표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곳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욕 먹는 자리예요. 욕을 안 먹고 혁신위를 할 수는 없어요. 혁신위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개혁의 그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자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걸 지금 룰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과연 그런 권한을 잡고 어떤 비판을 받아도 내가 이건 진짜 개혁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을까? 이게 지금 좀 의문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혁신위원장 인사 조만간 뭐 이뤄질 것 같은데 요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상임위원장 갈등이 있었습니다. 행안위원장직을 고수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이 때문에 당 내에서 갈등이 좀 빚어졌죠. 그런데 오늘이요. 요 교통정리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특정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독점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 전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고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합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당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국회의원님들의 유권자라고 하시는데 왜 선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자, 이 부분도 관심이 많았는데 조금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최고위원이 선당후사하겠다라는 말로 싹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4일인가요? 새로운 상임위원장을 인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또 상임위원장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현안 하나가요. 바로 과일. 무슨 과일인지 다들 아시죠? 이 과일을 놓고 벌어지는 계파 간의 갈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경고장을 날렸는데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이라는 게 수박 관련된 발언인가요? 그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사안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안 관련해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수영 위원장 문제적으로 발언한 것도 요 윤리감찰단 지시사항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일 리터. 지금 이게 불거진 게 지난주에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SNS에 막 엄청 이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불거진 건데 어떻게 보세요? 당도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매듭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영에 원래 출마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그런데 통영이 밭이 이제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180석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이 수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네. 다 현역 의원하고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하고 붙으려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비명계 쪽에 좀 비개혁적이다. 낙인을 찍고 강성 발언을 해서 지지층을 등에 업고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분들이 계속 이 과일을 또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을 깨트려 버리겠다 뭐 이런 과학. 근데 이게 또 주목을 받으니까 또 여성 지지자들의 이런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딜레마도 그런 거죠. 이거를 징계를 안 할 경우에는 또 너무 온정주의고 강성 지지층을 냅둔다라는 거에 있어서 징계의 어떤 시그널 이런 거를 보내줄 수밖에 없고 당이 잘못하면 완전 분열되니까 어떤 수위가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과연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지 뭐 총선 국면 다가오고요. 자, 민주당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정치권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조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훈 시장님, 지난주부터 자 과연 오늘 월요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상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두 명 다 부결될 거라는 예상은 많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결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표가 또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기억하시죠? 한 표 차이였어요. 가결과 부결이. 138대 139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139표에 대해서 약 한 30여 표의 그 반란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30여 표가 반란을 하면 147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이번에 가결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숫자보다 더 줄어든 거예요. 지난번에 139였는데 이번에는 145, 139 뭔가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 일관성 있게 다음에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돌아올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번에 가결시키면 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시킬 명분이 없지 않는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아마도 한동훈 오늘 검찰총장의 또 그 법무부 설명, 장관이요?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 또다시 자극했다라는 어떤 이유를 또 댈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여기 계신 20여 명의 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그런 170석의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20명은 저기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이다. 이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이 투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대목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막 고함을 질렀거든요. 이 대목이 아마도 또 민주당을 자극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하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이종군 실장이 먼저 딱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김준일 에디터. 자, 이 질문도 제가 준비했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여기 앉으셔서 표결에 참여할 거다. 이 말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을까요? 자극했으리라고 보고요. 계산된 도발에 단순하게 넘어갔다 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도발에 단순하게 넘어갔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노웅래 의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그 얘기가 있으면서 좀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약간 계산된 어떤 발언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표결하려고 들어가면서. 이날도 마찬가지인 거,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저 발언 자체는 뭐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기능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정치인이 할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해야 될 얘기를 국무위원이 한 거거든요. 네. 발언의 부적절함은 또 별도로 치고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표가 부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당의 방탄 이미지는 더 하고 민주당은 더 곤혹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좀 계산해 놓고 저렇게 발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준 변호사. 어쨌든 이전에 이 녹취록이 엄청나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발언을 들어보면 이 녹취록에 기반을 한 오늘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이 녹취록을 상당 부분 증거로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범죄 현장이 생중계되듯 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보도된 대로 그것 지금 얘기를 한 것만 봐도 어떤 녹취록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아주 세세하게 녹음이 되어 있는 증거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또 얘기가 나온 대로 20명 정도 수수자를 특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도 20명 정도 의원이 여기 앉아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에서 수수자도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은 수사 계획대로 재청구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국회를 뭐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차피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뭐 추가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런데 수사 역량을 좀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박 비서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네네. 그 사람과 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로 결국에는 향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속력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숙 기자, 지금 보면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맞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는 바로 오늘 오전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정치 컨설턴트 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 대표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회사 바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성 캠프 홍보 전반을 맡았던 회사입니다. 네. 이 수사팀은 이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이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여기에 자금이 이 회사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서 경선 비용으로 빠져나가 사용됐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이후에 당사자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불구하고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그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표결 전에요. 자, 이번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 민심을 볼 겁니다. 여론을 볼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라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지금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일반 시민 여론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두 사람 다 부결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매표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요. 일반 뭐 조합장, 지역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서 30만 원만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한동훈 장관의 말은 사실 법률적으로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이 돈보투를 받았다는 어떤 의혹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녹취록이 지금 다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육성으로 생생하게 녹음된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왜 구속 수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고 또 피의자로 특정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온당한 결과가 내려지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모두 부결이 나왔습니다.